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현대사회에는 그게 자본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잘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도와, 안녕하세요 도사님들, 도와도르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제 주변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의 매력을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으세요. 이걸 사주 명리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도화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도화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성관계에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개념을 조금 더 넓혀드릴 거예요. 도화살이 이성으로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사주에서 내 도화살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내 인생을 조금 더 바꿀 수 있을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우선 도화살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연주를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일주를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딱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사주에 자오묘유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자오묘유라는 글자는 사주가 이렇게 12가지 동물이 있으면 그 12가지 동물이 각각 계절을 의미합니다. 이 계절에서 가장 강한 기운, 가장 순수하게 그 계절에 부합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오묘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특정 부분에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도화살이 이성과 관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말로 형용하기 힘든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홀려서 저 사람 매력적이다 라고 느껴서 이게 결부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화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모든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이렇게 바라보실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요거를 한번 잘 살려서 대중의 인기, 나의 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무기로 써야겠다. 요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사회에 맞는 도화살의 활용법입니다. 다오묘라는 글자 각각 여러 가지 도화로 작용될 때 어떤 개념으로 작용될 수 있느냐를 봐야겠죠. 그러려면 우선 내 사주에 일간이란 부분을 알아야 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일간을 보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요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가시면 제가 링크를 달아뒀거든요.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요 8가지 한자가 나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글자, 요거를 일간이라고 합니다. 일간의 색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일간의 색깔을 보셨다면은 목화, 토, 금, 수는 연결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화의 입장에서 다음에 오는 기운은 토죠. 그 다음에 오는 기운은 금이죠. 그 다음에는 수, 그 다음에는 목, 그 다음에 화,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화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나의 일간이 병화 혹은 정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때 사주에 도화살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오묘유라는 글자 중에 내 일간이랑 같은 색깔의 글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화와 정화 같은 경우에는 오화, 요거는 비겁도화라고 칭을 해볼게요. 자, 비겁도화이신 분들은 내가 특별히 얼굴이 잘생기거나 외모가 엄청 좋냐고 엄청 존잘이고 아니더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얘는 특별히 뭔가 엄청 뛰어난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매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고요, 인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얼굴이 막 그렇게 존잘이 아니지만 사람이 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비겁도화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비겁도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눈빛이 조금 묘한 분들이 계세요. 뭔가 계속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비겁도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겁도화가 있으신 분들은 연예인처럼 내가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시는 일을 하시면 굉장히 잘한다고 할 수 있죠. 유튜버 중에서도 나뉘잖아요. 약간 정보성 컨텐츠를 전달하시는 유튜버가 있고, 뭔가 사람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계속 보기 유튜버가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비겁도화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요거는 좀 살짝 꿀팁이긴 한데 동성애자분들 중에서도 비겁도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 식상도화입니다. 자, 여러분, 식상은 비겁 다음에 오는 기운이죠. 만약에 내 사주에서 일간이 목인 경우에는 화가 식상도화가 되는 거예요. 목화, 토, 금, 수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서 일간이 경금 혹은 신금 같은 흰색이다 라고 할 때 식상도화는 자수겠죠. 이 식상도화이신 분들은 본인을 굉장히 잘 표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사람은 뭘 안 해도 나한테 좀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잘 표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패션 감각이 뛰어나거나 메이크업을 굉장히 화려하게 잘 하시거나 춤을 잘 추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글을 잘 쓰거나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 같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시는 분들이 식상도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식상도화가 있으신 분들은 잘 해냈을 때 박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식상도화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뭔가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인스타 피드를 계속 올려요. 셀카를 막 계속 올려. 별로 반응이 없는데 열심히 올려. 그럴 때는 약간 조금 사람들이
뭐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식상도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취미를 잘 발달시켜서 그거를 도화랑 같이 엮어서 경기에 나가면은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실제로 제 주변에 서울대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쌍도화로 2개를 나란히 깔고 있거든요. 글을 굉장히 잘 써요. 포인트는 뭐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발전시켜서 표현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현대사회에는 그게 자본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잘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재성도화입니다. 이 재성과 관성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성관계에 대한 도화의 개념이 조금 발동되기도 해요. 자, 일단 재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도화가 있다? 이러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의외로 처복이 많습니다. 아내 복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장가 잘 가서 인생 펼치는 케이스? 처가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성도화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성과 관련되어 있어 도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의도치 않게 자기의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연애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구글 세계를 찍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성도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자기를 좀 검열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끼부리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다? 본인이 그런 도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의 입장에서 우리 썸 아니었어? 했을 때 하는 거. 재성도화를 가지고 계신 남자분들은 본인의 평소 이성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기가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 재성도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간 양지의 사업보다는 음지의 사업에서 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하라고 추천해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관성도화입니다. 자, 관성도화는 여성에게는 남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똑같이 해당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여성분들이 관성이 많다는 거는 내 주변에 남자들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내가 남자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바람 펴놓고 난 남자가 주변에 많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관성도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남자 관계를 늘 조심해야 되고, 관성은 사회적인 능력, 나의 사회성, 조직성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관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승승장구합니다. 여성 임원, 뭐 CEO, 남자들 똑같아요. 여성들은 권력을 얻을수록 남자를 멀리해야 해요. 그 서태후 아시죠? 이런 케이스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주의점,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자를 좀 멀리한다. 이성관계 문제만 좀 조심을 하신다면 여자나 남자나 올라갈 수 있는 잠재성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만 좀 조심하면은 내가 사회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 이게 관성도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성도화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섹시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에요. 지적 섹시미, 약간 뇌생남, 이러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얼굴 생긴 게 약간 귀염상들이 많아요. 모성애를 자극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책임질게, 누나만 믿어 하고 달려드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인성도화하신 분들, 남자분들은요,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 인성도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 자체가 굉장히 섹시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의 사고,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의 발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좀 많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아시죠? 또한 이러한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타 강사 혹은 누구누구님은 정말 교주님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인성도화가 좀 많아요. 인성도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진 생각이나 지론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들이 많아서 허지용 씨 같은 사람들 독특한 사고로 인정받는 케이스, 이런 식으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원래 생각이 발달하신 분들인데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사람들한테, 대중들에게 먹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호감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도와주기도 하고, 특히 윗복이 좀 많다고 합니다. 진짜 인격 자체를 잘 다스려서 정말 진심으로 윗사람들이 끌어주는 거를 잘 받아먹을 수 있게, 떨어진 꿈꿈을 잘 주울 수 있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5가지 도화를 쓸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고집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고집이라는 게 잘못 비춰지면 굉장히 사람을 없어 보이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낮추면 낮출수록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조금 염려해 주시고, 최근에도 겸손하지 못해서 몇 분들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잘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와도료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